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해외 이주법에 의한 국외 이주 등, 4번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5번 근무 등에 부득이한 경우, 7번 조정 대상 지역 제외 등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실무에서 매우 요긴하게 활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으로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외 이주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네? 너무 그냥 이민. 심플하게 이민. 우리나라는 너무 국민 인격이 좋은 나라인가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민을 가겠대요. 이민 가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10명 중에 8명 우리나라가 별로 싫으니까 갔을 거예요. 그죠? 이민 가는데 이 사람 집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걸 팔고 가겠대요. 근데 너 집 하나뿐이 없니? 2년 보유 못했어? 그냥 비과세 해줄게. 빨리 가 이거예요. 저 같으면 너 우리나라 욕해서 이민 가냐? 너 무조건 세금 내고 가. 이럴 텐데 우리나라 훌륭해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민 가는 사람들 집 팔면 비과세 해주겠대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좀 정확히 맹점을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거면 몇 번, 위에 거만 파란색 글씨까지만 위에서 읽을게요.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해야 돼요. 되셨나요? 당연하죠. 거주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이상. 그냥 심플하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 되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요거 하나뿐이 없어야 돼요. 되셨나요? 출국일 날도 요거 하나 있어야 되고 팔 때까지 하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돼요? 2년 이내 팔아야 돼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2년 이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전제적으로 누가 팔아야 돼요? 비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거주자일 때 팔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팔아야 돼요. 거주자인 상태에서 팔면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민 가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비거주자예요? 출국한 다음 날부터 비거주예요. 그럼 출국한 다음 날 팔아도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또 대리로 하거나 그러겠죠? 대리로 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지만 해외 이주 신고서를 발급받아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2년 이내에 팔면 된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외국에 이민 가려고 그래요. 집 팔고 가나요? 안 팔고 가요. 그러니까 실무에 없어 이거. 거의 없어. 왜 팔고 가? 놔두고 가면 오를 텐데. 심지어 언니가 다 관리해주고 임대차 해주고 절대 안 팔고 가. 그러니까 이거 실무에 별로 없어. 그냥 2년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근데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여기선 없어요. 교재에도 없고 법에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 판례로 이런 게 하나 나와 있어요. 해외 이주자라는 거가 있어요. 해외 이주. 아까 심플하게 뭐예요? 이민이에요. 혹시 현지 이주라고 들어보셨어요? 해외 이주자가 있는 반면에 현지 이주자도 있어요. 현지 이주자가 누군가요? 네?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갈 때 이민으로 안 갔어요. 근데 나가서 뻗히고 삐대고 하다가 영주권 따서 국적 바꾸는 사람들 있죠.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법 체류자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 네?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제일 많은 게 기업체 직원들이에요. 대기업에서
그 나라 지사로 보내. 갈 때 거의 각서 비슷한 거 써. 주재원으로 가면. 왜? 거기서 영주권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내요. 왜? 거기 가서 회사 그만두고 회사랑 일한다니까, 딜한다니까. 그래서 해외 주재원으로 보내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불러 올리는 거야. 더 오래 버티면 영주권 따서 열심히 가르치고 했더니 영주권 따서 거기서 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뉴질랜드 보내면 3년 있다 옆에 호주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야, 옆으로. 들어왔다가 한 1년 있다 다시 보내든가. 네. 그런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뻗팅기고 몰래 영주권 신청해서, 그죠? 그 나라에 눌러 사는 사람들을 현지 이주자라고 그래요. 현지 이주자라고 그래요. 근데 법에는 없지만 현지 이주자에 대한 혜택도 있어요. 현지 이주자도 현지 이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비과세죠? 비과세주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건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가 멘토스쿨이 예전에 분당 야탑에서 할 때니까 꽤 된 것 같아요. 10년 됐을래나? 전화라고 했는데, 이 저녁 때 수업이에요. 7시 수업에 8시에 담배 피우고 이제 남자분, 분당에서 중개업한 남자분이랑 뒷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이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냐. 이분 단지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인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그때 기억은 안 나요. 4억 얼마로 기억하는데 매수자 있으면 연락 좀 주시라고. 매수자 있으면 연락을 주셔라. 그 매수자가 정확히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틀 전에 연락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틀인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호주에 있대요. 이틀이면 그때 비행기표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호주에 있으니까 연락하래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혹시 장난 전화 같기도 하고 보니까 070인데 이거 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시간 되니까 그 사이에 전화가 왔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교수님, 이 사람이 또 전화 왔네요? 전화 왔어요. 그래서 뭘 물어봤을까요? 기억은 제가 그때 4억 3천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4억 3천에 팔면 세금 얼마쯤 나와요? 물어본 거예요. 물론 금액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세금을 잘 모르니까 담배 피우겠다. 네. 이거 좀 받아주실래요? 주세요. 그냥 담배 피우는 데 맞는 거야. 어디신데? 호주래요. 나간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6, 7년 됐대요. 그럼 거주자예요, 비거주예요? 비거주예요. 그럼 일단 과세고 얼마에 사셨어요? 얼마 이때. 그래갖고 지나가는 말로 근데 거기 왜 나가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나갔다 그랬대요. 영주권 있으세요? 영주권 딴 지 한 1년 정도 됐대. 영주권을 땄대. 그럼 뭐요? 영주권 딴 날로부터 해외 이주자예요. 이해하셨어요? 해외 이주자예요. 이분도 당연히 자기가 세금 낼 줄은 알고 있었는데요. 현지 이주자예요. 그러면 요 번호로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그랬더니 번호를 따로 하나 그 나라 번호 불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기억력이 안 되니까 번호 불러주길래 옆분한테 빨리 메모하시라고 메모했어요. 그래갖고 끊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데 세금 없어요. 믿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분한테 연락을 하라 그랬어요. 연락처 있잖아요. 중개사분한테 내일 전화해라. 어디 전화하냐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라. 그래서 영주권 딴 현지 이주자인데요. 슬쩍 물어봐 봐라. 그래도 역시 정확한 답변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 세무서에서 세무서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분한테 해주고 그분한테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해라. 이분 얘기 들으면 현지 이주자이기 때문에 현지 이주자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비과세 될 것 같다. 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교육 중에 왔거든요. 전화 왔더니 왔더래요. 다다음 날 진짜 호주에서 들어왔더래요. 얼마나 계세요? 그랬더니 잔금은 나중에 하면 되고 자기 2주 정도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딜을 하는 거예요.
2주나 들어가기 전에 잔금 치르면 자리에서 1,500은 깎아줄 수 있다고. 그래갖고 거래를 했다니까. 그래서 해외 이주자, 이민 가면서 집 파는 사람 없어. 없어. 이거는 없어요. 근데 간혹 현지 이주자는 한번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4번 볼까요? 요거는 그냥 해외 근무라고 키워드를 달을게요. 4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약,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대요.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대요. 이 경우도 보유기간, 거주기간 안 보겠대요. 그냥 비과세 해주겠대요. 출국일로부터 몇 년이네? 해외 근무하러 나가면서 집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안 팔아. 이것도 없어. 그냥 안 팔아. 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째는 부득이한 사유네요. 부득이한 사유네요. 이거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파란 글씨로 1년 이상 뭐 한 거? 요건 갖춰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했다라는 거 1년 이상 못 해요. 보유도 했다는요. 지금 비과세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래서 실효가 아주 크진 않아요. 근데 예전엔 비과세가 3년이었거든요. 그땐 실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럼 한번 읽어보고 설명 드릴게요. 1년 이상 거주가 전제예요. 그럼 보유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되고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부득이한 사유는 4가지예요. 시행령에서 정한 건 3개고요. 시행 규칙에서 정한 게 하나. 합이 4가지예요. 부득이한 사유 그럼 앞으로 4가지예요. 근무상 형편,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요게 3가지가 있고요. 시행 규칙이 하나 들어왔어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하나 들어왔네요. 뭐예요? 학교 폭력을 인한 전화.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요. 그죠? 뭐라 그래요? 네, 학폭. 4가지다.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학폭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다 이사 갔대요. 그럼 키워드 뭐예요? 1년 이상 거주를 한 거. 보유만 하면 안 돼요. 1년 이상 최소한 거기서 살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면 인정해 주겠대요. 큰 키워드만 먼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임대주택. 이런 거네요. 기억나는 단어 있어요? 5년 이상? 수용. 그죠? 여기서 1주택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여긴 전제가 이 얘기니까. 알고 산 건 안 돼. 그렇게. 됐죠? 해외 이주 2년. 해외 근무 2년. 부득이한 사유 1년 이상 거주. 되면 네, 요거만 알면 돼요. 이건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경우냐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둘 다 안 보겠대요. 거주 안 해도 되고 보유 안 해도 되는 게 요 5가지.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얘기하면 임대주택, 수용, 해외이주, 해외근무, 부득이한 사유. 되셨나요? 한 분이 아파트를 팔러 왔어요. 그분이 입주한 지 몇 년 됐지? 입주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된 아파트를 팔러 왔어요. 거기서 살다가 어떤 사람이 미사신도시를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입주를 했어요. 우리 1년 4개월에 딱 그 집을 팔러 왔어요. 1년 4개월 만에 팔러 왔어요. 이분은 1주택자거든요. 미사 입주할 때 한 3억 정도 올랐어요. 분양가보다. 근데 팔겠대. 세금 내고 판대요, 그냥. 세금 물어보지도 않아. 중개사가 오히려 이거 왜 지금 파세요? 지금 팔면 세금 나와야 되는데 뭐 세금 나오는 거는 뭐 오른 거 낼 거니까 뭐 감안하고 판다고.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그때 당시는 뭐 1년 지나면 일반 세율 정도 낼 거였으니까
뭐 한 3억 올랐으니까 뭐 한 3, 40% 내면 뭐 1억 남짓 낸다고 가정하고 팔려고 하나 봐요? 세금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계약했지. 근데 중도금 치를 때쯤인가 이 여자분이 팩스 좀 보내달라고 사무실로 왔나 봐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팩스 보내고 나서 이제 차 마시면서 아, 왜 파세요? 뭐, 어쩌고, 2년 해서 비과세 받은 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여담한 거죠. 그냥 편하게. 꼭 팔려고 한 건 아닌데,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뭐 남편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남편 일도 있고, 뭐, 그래서 겸사겸사냐.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지만 팔게 됐다. 근데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지방대 부교수로 발령을 받았대요. 창원에 있는 대학교예요. 정확히 창신대학교라고 있나 봐요, 창원에. 부교수 모집하는데 됐대요. 근데 물론 내려갈 건 아니지만 글로 내려가서 여자가 내려가 살겠어 거기서 창원에. 같이 내려갈 건 아니지만 그냥 겸사겸사 집을 좀 팔으려고 했대요. 근데 여자 중개사분이 갑자기 이게 떠올랐네요. 그죠? 1년 4개월 살았잖아. 미사 신도시에서. 근무상 때문에 샀잖아. 근무상 형편으로 내려갔잖아. 이해하셨어요? 여자 중개사 갑자기 그럼 세금 안 내도 될 것 같은데요? 확인될까요? 근무상 형편 뭘 입증해요? 관련 받아도 재직증은 나올 거야 창시대학교에서. 이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팔았다. 1억 얼마 세금 낼 걸 계산했는데 갑자기 여자 중개사랑 차 마시다가 갑자기 비과세 됐다니까요. 잔금날 분위기 어땠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요? 좀 그냥 법에서 정한 수수료 주세요. 그거면 될까요? 괜히 불안해야 돼.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6번째, 7번째, 8번째는 좀 달라요. 약간 결이 달라요. 여기는 뭐냐면 보유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뭐에 대한 거예요? 거주에 대한 얘기예요. 1에서 5번은 보유 거주고요. 6번에서 8번은 보유 얘기는 아니에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거주 얘기예요. 당연히 보유는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1번부터 볼까요? 28페이지 제일 위에 1번 임대주택 하셨나요? 임대주택 끝에 보유 거주 제한 없음이죠. 2번도 보유 거주, 3, 4, 5번도 보유 거주예요. 되셨나요? 네. 6번은요, 거주예요. 7번, 거주고요. 8번은 거주는 안 했는데 거주로 봐주겠대요. 이게 상생임대주택이야.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6, 7, 8번은 뭐에 대한 얘기다? 거주 얘기예요. 보유는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1주택으로 보유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거주에 대한 얘기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앞에 먼저 볼게요. 틀 잡는 게 중요하니까. 거주 얘기 언제 나왔어요? 언제부터요? 네. 8일 대책되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어디서? 네,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한 건 거주할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그냥 앞에 보고 직관적으로 할게요. 7번부터 볼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예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했어요. 잔금 치렀네요. 계약할 때는 조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잔금 때 조정이 돼버렸네요. 그럼 조정 취득이에요? 비조정 취득이에요? 조정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은 이때니까. 이때 조정이 돼버렸어요. 다시요. 계약할 때는 비조정이었어요. 서울 강의니까 서울 예를 들어보면 2017년 5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2017년 5월 달에 계약했네요. 2017년 8월 5일 날 잔금 치렀어요. 다시요. 5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8월 5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조정 때 취득했죠? 조정 때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거주해라. 억울하죠? 계약할 때 몰랐잖아요. 계약할 때 얘가 조정인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국가에서 여러분들한테 조정 대상 지역 허락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들한텐 예외 조항을 줘야 돼요. 되셨나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정책이 왔어요. 탈의 대책 이후에 많은 정책이 왔어요. 9.13 대책, 11.10 대책, 많은 정책이 왔어요. 많은 정책 때는 뒤끝이 없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많은 정책, 그 이후의 정책은 뒤끝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판단했어요. 근데 이때는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약간 뒤끝을 부렸어요. 다시요? 이 뒤끝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이 경우면 전제 조건으로 그 이후에 모든 정책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약이 이거 전이었어? 그럼 계약 끝낸 게 입증이 돼버리면 종전규정 적용할 거야. 이렇게 경과 규정을 뒀어요. 되셨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도 경과 규정 들어왔고. 그러면 이 경우 경과 규정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조정 전에 뭐 했으면? 계약했고. 적을게요. 적지 마세요. 교재 있으니까 적지 말고 개념 잡으셔야 돼요. 조정 전에 계약했고. 작성. 또 계약금 지급한 게 입증이 되면 뭐 한다? 종전 규정을 따른다. 되셨나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게 경과 규정이에요. 모든 경과 규정이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계약 시엔 비조정이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 여기 조정이었어. 되셨나요? 이 사람 비과세받기위해서 거주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 상태로 끝냈어야 됐었어요. 조정 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만 입증이 돼버리면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끝내버렸어야 돼요. 이거 이후에 모든 정책은 경과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얘는 본격적인 정책 나오기 시작이거든요. 이때는 뒤끝을 부렸어요. 여기다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전에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계약 시 무주택만. 이게 죽이는 거야. 이걸 제가 강의하고 강조하니까 나오는 거죠. 이거 계약할 때 주택이 없는 사람만 거주하지 말래요. 이거 계약할 때 주택이 있는 사람은 거주하래요. 이게 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경과구조 보고 설명할게요. 7번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로가 이거 지우지 못했네요.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서 확인되는 주택.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거주자. 여기서 거주자 눈에 띄죠, 이제?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을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대요. 이해되셨어요? 사실은 이런 뒤끝을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이 뒤끝 부린 거, 이거 이후에 다음에 모든 정책 나왔을 때는 계약 이전에 조정 대상 한 거는 종전규정 적용한다.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때로 돌아가 볼게요. 실제 되게 바빴어요, 이때. 한 사람이 타워팰리스가 잔금이 8월 5일이었어요. 8월 5일이었어요. 그 사람 거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무조건 잔금 땡겨라, 그냥. 땡겨라. 8월 2일날 정책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 타워팰리스 중개하셔서 중개한 전화 왔어. 교수님 이런데 이거 8월 5일날 잔금인데 어떡할까? 땡겨라. 나 같으면 땡겨라. 그래갖고 둘 다 믿을만한 사람이 돼. 둘 다 믿을만한 사람. 등기 접수부터 시켜라. 잔금 안 되면. 등기 접수부터 시켜라. 그럼 조정 전에 취득한 거니까. 근데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럼 봐볼까요? 계약하고 보통 우리가 부동산 주택 거래하면 계약부터 잔금까지 언제예요? 몇 달? 두세 달이야. 그러면
차대 대책이야. 두세 달 지난 다음에 다 해결이 됐어. 근데 일반 거래는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된 건 분양권이에요. 분양 받았어. 나 4년 있다 입주할 거거든. 이해하셨어요? 그게 언제 터졌어? 지방은 2021년, 22년도에 다 터져버렸어. 중개사가 모르니까, 이건. 왜? 지방 같은 경우, 대전, 대구 이런 데들은 2020년도에 조정됐거든. 2020년도에 입주했거든. 나 분양계약 언제 했어? 2018년도에 했거든. 2년, 조정 2년 전이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동탄에 계신 분이 나중에 한 2년 전에 강의했더니 자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올라와서 밥 사고 갔는데 입주할 때 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왜? 몇 년 전이니까 대전, 대구, 부산 많이 올랐어. 분양권 한 사람들. 나 비과세 받아야 돼. 근데 거주 안 해도 되면 임차인 넣으면 돼. 거주해야 되면 그냥 빈집으로 놔두는 게 나아. 주소만 옮겨놓고. 왜? 임차인 집어는 계약갱신 청구하면 2년 더 해버리면 못 팔잖아. 그러니까 입주할 때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거의 다 중개사들이 이건 옛날에 여긴 계약이라 전혀 상관없다. 박살났어. 대구에서 대구에서 소송까지 가고 난리 났어. 소송까지 가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전에 계약했던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이 거주 안 하려면 누구만 돼요? 이거 계약 당시에 무주택자만 돼요. 중요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